와이프가 저한테 목숨 건 것 같습니다. 파릇파릇한 신혼이냐고요? 아니요. 결혼 10년 차에 아이만 셋인 중견 부부입니다. 애국자잖아, 애국자. 주위에서 애 셋만 낳으면 저한테 집착할 일 없을 거라고 했는데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목숨 건 아내 좀 제발 좀 말려주세요. 근데 이제 결혼 10년 차에 애 셋이면 네네. 조금 뭐 각방 쓰거나 남남처럼 좀 지내기 나름이거든요. 그 전에도 씁니다. 맞습니다. 쓰실 분들은 쓰고 안 쓰실 분들은 안 쓰고. 네, 그렇죠. 아내의 관심이 두려운 남편분 어디 계십니까? 오, 저 뒤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얼굴이 남편분이 확실히 좀 그늘이 좀 있어요. 낯빛이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아내분께서 어떻게 집착하시는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회사에 있을 때는 뭐 전화를 거의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전화가 오는 편이고요. 회식이나 이런 모임 같은 게 가게 되면은 네. 전화 오죠. 몇 시쯤 들어오냐. 그리고 집에 있으면 항상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다가 몇 번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대답 안 하면 이제 뭐 딴 년 생겼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담스럽고 이런 걸로 부부 싸움이 이어지니까 제가 좀 힘들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연애 때가 지금까지 이어질지도 저도 몰랐는데 저희 와이프께서는 하루에 한 번을 원하시는 상황이고 무엇을요? 전화 통화. 네. 안부 전화 말하는 거죠? 예. 예. 아니, 지금 시간이 이런 얘기가 나올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뭐 맥주라도 좀 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유튜브 아닙니다. 첫째는부터. 야. 그래서요. 이거 참 재밌는데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좀 협의 본 상태로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달에 한 번. 저도 사실 추석 씨는 뭐 며칠에 한 번. 며칠 한 번. 하루에 야, 이거 정말. 땀이 이게 아주.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이 네.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매일같이 원하는 거는 솔직히 20대 때 끝났고 저도 그냥 때가 되면 네. 좀 눈이 맞으면 분위기가 있으면 하고 싶은데 그거를 또 이제 정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서운하죠. 네, 서운해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정도 이제 오빠한테 좀 삐져 있고 말을 좀 안 하면 그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한 2, 3일 동안. 지금 사실 그런 남편의 심리학 상태를 정치적으로는 조공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당군 신화의 재물이라고. 와이프 이렇게 애교 있고 그러니까 와이프 이런 면이 정말 좋아서 그렇게 이제 좀 끌렸던 부분도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좀 쌓이고 세월이 쌓이면은 조금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진짜 저 제주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태생이 제주도에서 이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라고 일어나서 이제 네 19살 때 이제 제가 제주도를 떠나는 게 목표였어요. 너무 갇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좀 통제도 하고 하시니까 이제 천안으로 정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20살 때 이제 회사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그냥 오빠만 보고 여기에서 제가 차도 없고 어디를 가보겠어요. 여행도 한 번도 못 가보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네. 이제 그때도 신세계였구나. 남편이 엄청 활발했어요. 그때는 27살 때였으니까. 네네. 날라다녔지. 네, 날라다녔어요. 맞아요. 맨날 이제 거의 그 다음 말은 하지 말아요. 맨날. 너무 좋다. 맨날. 이렇게 뭐 성관계에 대한 뭐 숫자, 뭐 애정 표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 말고 진짜 근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건너 들은 엄마는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못 봤고요. 제가 100일쯤 돼서 집을 나가셨고 저를 온전히 키워주신 건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폐암 말기 그때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저희 할아버지는 뭐 사랑하면 사랑한다. 항상. 자, 봐보세요. 내가 엄마한테서 받아야 될 사랑이 있어요. 이건 장르가 달라요. 네. 이건 남자가 나에게 주고 여자가 나에게 주는 거랑 아예 서로 다른 종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좀 따뜻한 느낌인 곳에서 아이가 자라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모유수유 같아요. 정서의 모유수유. 그래서 이제 엄마의 그 모유를 먹고 자랐다는 건 엄마가 나 어렸을 적에 나를 무작위로 사랑해주고 애정해주고 넘어져도 이쁘다고 하고 막 어려서 엄마가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딸 너 더 먹어.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이미 쪘거든요. 뚱뚱한데. 그래도 말라 보여. 엄마 눈에. 근데 할머니들도 말랐대 맨날 애 보고. 맞아, 맨날 그래요. 이게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무조건적인. 근데 우리가 그게 결핍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 아버지에 대한 공허함. 그 애정에 대한. 근데 또 너무 고맙게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해줬어. 그 못 받은 것과 그 받은 걸 지금 다 남편한테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계속 해줬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니까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시기에 내 부모님의 부재.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그 애가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엄마도 안 계셔. 아빠도 안 계셔. 그러면 계속 그 아이를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보기에 우리 여성분이 어디 있어? 언제 와? 이거 지금 남편을 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아이에 대한 투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진짜 확인해야 할 것은 남편의 위치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과거의 정서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아이인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자꾸 찾아주지 않으면 이제 남편한테 어디야? 언제까지 들어와? 몇 시까지 들어올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더 목을 조여갈 거예요. 그럼 남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속에서 터지든지 밖으로 터지든지. 남편도 한계치가 올 테니까. 그럼 이제 아내는 또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애들한테 시선을 돌리자. 애들한테 집중하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어딨어? 엄마 걱정하는 거 몰라? 학원 끝나면 엄마가 바로 연락하라고 했잖아. 그것도 어려워? 그럼 애들이 엄마 난 말라 죽고 있어요. 엄마가 계속 어디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삐져서 말 안 할 거야. 이제 둘째에게 넘어가겠어. 아, 셋째까지 있으니까 계속 전염이 되는군요. 그 관심이. 내 자녀에게 집중하다가 집착해버려. 보통 집착은 나와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외부의 것에 더 가까이 가는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 아내분하고 아내분의 어렸을 적 아이하고 멀잖아요. 얘를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스산한 감정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아이하고 내가 말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거리감이 자동으로 맞춰질 거다. 잘 못하긴. 별일 아니었다고, 괜찮다고.
3살 큰아들과 10개월 딸 쌍둥이를 가진 애셋 맘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두려워요. 새 아이 육아로 멘탈이 탈탈 털려 있는 제겐 남편이 주는 뜨거운 사랑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또 애가 들어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노심초사하게 되고 어쩌다 남편과 후끈 달아오르기라도 하면 너무 무서워요. 같이 수술해서 공장문 닫자고 말은 하는데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창옥 선생님 앞에서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직종 변경하기로 저는 이런 아주 짓궂은 농익은 농담이 아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요. 이걸 알아듣는 게 너무 짜증나.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직종 변경하기로 약속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듣자마자 아주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시네요. 어디 계신가요? 듣자마자 아주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시네요. 어디 계신가요? 여기에요? 오, 네. 뭐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차가 됐는지가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제 올해 7년 차 들어가거든요. 7년 차. 근데 애가 지금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넷째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안 될 아니, 건 뭐, 없죠. 네.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이번 생은 딱 여기까지? 네. 막내가 몇 살이에요? 딸 쌍둥이는 10개월이에요. 아우, 힘들 때구나. 네, 그래서 첫째 돌 때 이제 둘째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첫째 돌 때요? 너무 빠르다. 근데 이제 둘째 쌍둥이들이 돌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왔군요. 무섭겠다, 무섭겠다. 네, 신랑은 넷째를 원하고 있고 더 위험하지. 네, 신랑은 넷째도 생기면 감사한 일이다 원하고 있고 저는 넷째는 우리 사전에 없다. 애기 셋이 같이 달려들어요. 같이 울고 같이 떼쓰고 같이 안아달라고 해요. 저 혼자 육아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와이프가 조금 힘들어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 더 많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지금 7년 차 때 도파민이라는 게 지금 아직도 왕성하신 것 같거든요. 이 비결이 뭡니까? 남편분한테 여쭤봐야죠, 이거는. 내가 얘기할까? 그 집에 오면은 좀 아내한테 이제 위로도 받고 이제 또 안정적인 그런 좀 느낌도 좀 받고 그리고 그럼 그런 느낌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뜨거운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집밥 먹으면서 편안함을 먹으시면 되잖아요. 신랑이 육아를 되게 잘하고요. 요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애들 집에 오면 애들을 다 재워요. 진짜? 진짜? 네. 왜 재우겠어요? 네. 왜 재우겠어요? 왜 재우겠습니까? 6시 반, 7시면 애들이 다 자요. 아니 애들이 너무 일찍 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넷째를 원치 않는 거지 부부관계를 원치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신랑의 능력을 믿어요. 네? 무슨 능력? 스나이퍼다. 스나이퍼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저희? 뭐 유튜브입니까, 여기가 지금? 한 번 쏘면 바로 스나이퍼. 스나이퍼가 왜 나옵니까, 직방이다. 킬러. 원샷 원킬. 제가 주변에 이제 그 업종 바꾼 이제 선배들이나 이제 뭐 동기들이나 이제
제가 좀 많이 놀렸거든요. 이제 본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 주변에서 놀릴까 봐. 네, 또 막 놀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벌써?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안 그래도 선생님도 이제 애가 셋이더라고요. 네, 딸에 이제 또 아들 쌍둥이. 선생님도 서비스직이세요? 선생님도 서비스직이세요? 선생님도 서비스직이세요? 방금 너무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저 표현 진짜 궁금해서. 왜냐면 셋 있는 사람도 궁금한 거예요, 진짜. 저 교육 종사자 아닙니까? 저 교육 종사자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래도 교육하는 사람인데 물어보십시오. 네, 이제 육아 선배로서 저한테 좀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면은 좀 더 제가 편한 마음으로 이제 병원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래서 저의 존재가 정관 수술에 도움이 될지는 정말 몰랐네요. 정말. 근데 저는 그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태어나고 인식이 생기는 순간 생명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영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인간이 영생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그 다음으로 넘기고 싶어 해요. 자기의 유전자를 넘기는 건 준영생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또 다른 자기의 유전자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자가 수술을 하는 건 이제 그 생명을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없다라는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난 여기서 끝이네. 그러니까 그 자기 존재에 대한 뭔가 생명의 연속성이 없이 끊어진다라는 이상한 무의식적 불안감. 그래서 좀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전 남자들의 의식 저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두 분이 지금 서로 얘기하고 그 얘기할 때 아내분의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 전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런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다면 나는 어떤 정서로 컸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치료되지 않은 강한 정신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불안이에요. 전 되게 평온을 불안해해요. 근데 제가 두 분의 얼굴 표정, 서로 표정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저 아빠, 저 엄마 밑에서 내가 컸으면 내 나이가 50이 될 때 난 어떤 내면의 세계로 살고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네. 그리고 지금과 다른 세계를 살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엄마하고 사이 좋은 모습이 최고의 유산이거든요. 지금 아이들 3명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들의 기억에서 살아요. 계속 살아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크고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이 아이들의 결혼 생활에 엄청난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그 유전자로서의 상속과 생명이 아니라 기억으로서 계속 또 이게 유전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전자로 우리가 줄 수 없었고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없다 해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랑하고 사는 모습, 아빠가 애 육아를 막 할 때 아이하고의 이 기억, 이것이 아이의 유전자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이 아이들의 결혼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손자 때에 또 유전이 돼요. 이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큰 유산을 받은 것이고 반드시 상속된다. 그러니 잘랐지만 죽지 않은 것이다. 삶으로, 기억으로 간다. 오늘 저녁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년 3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토끼띠 커플입니다. 나이가 같냐고요? 아니요. 예비 신랑이 저보다 12살이 많은 띠동갑 커플입니다. 근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오빠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통계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죽잖아요. 근데 저보다 12살이 많으니 종종 남자친구가 죽어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죽어가는 걸 느낀다. 이야, 이 결혼 진행해도 될까요, 선생님? 셉니다. 이런 사연은 죽어가는 걸. 듣도 보도 못한 남자친구가 늙어서 죽어간다는 이런 충격적인 네. 사실인데 남자친구의 죽음을 걱정하시는 우리 사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팔팔하시잖아. 반갑습니다. 귀여워. 너무 젊다, 이런 걱정하기에. 네. 아니요, 진심으로 고민이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토끼띠가 몇 살이세요? 26살, 38살. 38살 때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다니. 남자친구가 독감도 걸리고 네. 코로나도 막 2번씩이나 걸리고 네. 그리고 첫 여행 때 밥을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네. 이제 영화를 보자 해서 올라갔는데 잠이 먼저 들었거든요. 시간을 봤는데 9시 38분인 거예요. 혹시 와, 진짜 너무 빠르긴 하다. 여행 가서. 그러면 첫 여행인데. 요즘도 그러세요? 그러면 요즘도 일찍 눈이 감기고. 네, 밥 먹으면 항상 졸려해요. 밤 10시가 되면 사람이 이제 눈이 시들시들해지거든요. 시들해져? 네. 네. 그래서 전 조금 더 놀고 싶은데 밤 10시쯤 되면 이제 옆에서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의식이 갑자기. 네, 그리고 보면은 화들짝 놀래서 깰 때도 있고. 이거 저희 할머니보다도 체력이 약한. 이게 또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일찍 자는 거는 맞는데 전국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영업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다음날 운전할 때. 또 이제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제 제가 저녁에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밤에는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졸릴 때가 있잖아요. 이제 TV 틀어놓으면 그 시간에 구박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 12시 넘으면 자고 싶잖아요. 같이 내가 쌩쌩하게 있다가 이제 TV 같이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자려고 하면 이제 그때 놀아달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들이랑 패턴이 똑같네요. 갑자기 물 마시러 간다 그러더니 물 한잔하고 오더니 리셋돼가지고 와서 동화책 5권 던지면서 읽으라고 하고. 네, 맞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저도 같이 데이트를 하면 TV를 되게 많이 보는데 TV를 틀고 1시간 안에 무조건 이러고 있어요. 이게 기분이 이상이 되게 좀 삐져요. 그것조차 데이트인데 같이 시작을 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스킨십도 하고 네. 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같이 하면서 뭐 별 그걸 안 해도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있다는 이걸 느끼기를 원하는데 데이트잖아요. 이게 너무 와닿네요. 이것조차 데이트구나. 너는. 저분처럼 운동이라도 하면 이해를 하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자, 없는 사람 흉은 보지 맙시다 우리. 같이 TV 보고 뭔가를 찾아보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은 논 게 아니야. 이제 누워서 우리 둘이 대화하는 시간만이 노는 걸. 뭔지 알겠어. 알콩달콩하는 네. 그 시간을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벗고 돌아다녀도 반응이 없냐고 제가 여자로 안 보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피곤해하고 하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근데 오빠는 내가 여자로 안 보이나? 이러면서 되게 서운한 포인트인데? 아직 그것도 저 괜찮지 예쁘세요. 않을까요? 근데 이제 도대체 운동은 왜 하는 겁니까? 여자친구가 뭐 하려고 그러면 피곤하다. 아니 나 피곤해. 속이 다 시원하다. 말 안 하는 게 나아. 저는 이제 이 나이를 지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되는 나이라면 이제 혈기왕성한 시대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다음 날 신경 쓰는 것들이 많고 이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게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혹시나 보험은 드셨습니까? 또 보험은 빵빵하게 들어 있습니다. 생명보험도 있고요. 한 달에 거의 7, 8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좀 부모님의 반대가 좀 있지 않으셨을까? 결혼 승낙을 앞두고. 결혼 승낙은 오히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요? 만난다고 하니까 처음에 만나지 말라고는 차마 못하고 네. 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배 나오고 네. 좀 이상한 사람일까 봐. 근데 이제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냥 한번 엄마 아빠가 봐서 판단을 해봐 이렇게 하고 한 달 만에 데려갔거든요. 이게 남자친구의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결혼도 승낙 받을 수 있었고. 근데 저는 솔직히 남자분 마음이 되게 이해가 되는 게 38이 되면 내일 모레 40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와이프 될 사람 나이가 어리니 내가 안정감 있게 뭘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감, 사회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지금은 막 어떤 남녀 간의 뭐 스킨십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그 표현이 안정감으로 준비하고 뭔가를 마련해 놓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또 내가 더 운동도 하고 나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떨어져.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여자친구에 대한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40을 가까이 둔 남자의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에 대한 감정과 접근 방식이 되게 다른 거죠. 맞아. 그리고 나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가 어느 정도 좀 해놔야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러면 나중엔 또 내 사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많이 저는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새벽 운동은 좀 바꾸자. 좀 자제해. 내가 20대인데 의도치 않게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러나? 맞아. 마음 상하는데? 그게 더 심하게 되면 좀 자존심 상하는데? 왜 나이 먹고 결혼 20, 30년 한 사람한테 하는 걸로 이렇게 막 자고 막 불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빠 리모컨 줘봐. 찍어버리게. 근데 이제 조크로 했겠지만 그 죽어간다라는 게 정말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피곤해하는 것 같고 열정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막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빠는 너무 안정감 있게 사람은 너무 좋고 자기 일에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며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일찍 피곤해하는 친구구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죠. 괜찮네. 이런 친구 괜찮아. 아마 부모님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요. 그래서 오히려 잘 부탁한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고 모르니까 부탁한다. 내가 이제 마음이 놓인다. 어제 상견례를 했었었는데 아빠가 딱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해요. 그러네. 만약에 제가 사촌 여동생이면 네. 저희 사촌 여동생 잘 부탁한다 친구야. 오히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다행이다. 근데 이제 세상에 다 100은 없잖아요. 지금 막 재미있게 12시에 같이 막 놀고 막 이러는 남자애들, 무게감 있는 남자 쉽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막 그렇게 재미있게 조금 못 놀아주고 그래도 차라리 이런 남자가 좋다. 너무 보기 좋네요. 결혼 15년 차입니다. 저는 원래 스킨십을 좋아해서 아내에게 늘 먼저 다가가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뽀뽀도 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가족끼리 왜 이리 들러붙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징그러가지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아내한테 거절을 하도 당해서 중학생인 아들한테 가서 하려고 하면 아들한테? 아빠가? 지 엄마랑 성격이 아주 똑같아서 반응이 너무 차가워. 여기저기 매일 질척대다가 거절당하기만 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깊습니다. 좀 서글프시겠다. 주인공을 먼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척거리는 게 어렵다 네. 하신 주인공 어디 계신가요?
사연의 주인공도 훈남이시네, 훈남. 네, 훈남이세요. 자, 일단 매일매일 거절을 당하신다고요? 아, 저는 이렇게 좀 몸으로 이렇게 부대 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지금도 아내분이 아이씨. 몸으로 이렇게 부대 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가볍게는 이렇게 손 잡는 거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손 잡으면 항상 이렇게 슬쩍 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마상인데. 그렇죠. 항상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극복을 해보려 했는데 신앙. 주여! 아버지! 주여! 애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둘 다 육아에 너무 전념을 해서 애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스킨십 자체가 좀 부자연스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 있어. 막 놀고 해야 될까요? 손잡고 다니니까. 그 이후로 이제 이상하다. 저는 가족 간에 네. 그래도 이렇게 손이라도 어디 잡고 이렇게 가고 좀 살부대 끼고. 다정하게 자식과도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고 싶은 제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스킨십이 있어야 그리고 몸이 가까워야 마음도 가까워진다는 그건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할 때 으쌰으쌰 할 때도 같이 하고 싶고 가족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아내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특별히 거절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대답이 됐습니다. 대답이 됐어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예. 아주 깊은 곳에서 영혼의 안전까지. 모르긴 몰랐었는데 저 마이크 되게 뜨거워졌을 거예요. 깊은 한숨이었네요. 일단은 저희가 연애하고 네. 결혼하고 해서 총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알게 된 사이인데 네. 그러니까 이 와, 한 장도 안 끝났는데 한숨을 두 번. 저도 한숨 가족이다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옆에 붙고 이러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아내분한테 이제 막 거절을 당하시고 이제 그 관심을 또 중학생 아드님한테 또 돌리셔서 아드님한테는 또 어떻게 질척대시나요? 이 중학생인 애를 이렇게 막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딩굴거리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 아들은 그때 반응이 어때요? 이렇게 안으면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안으면 차렷 자세가 이렇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실은 저희 아들한테 잘 때 일부러 몰래 뽀뽀도 하고 그럽니다. 몰래 한대. 아들이 렘수면 상태에 들어가. 렘수면. 어머님은 혹시 아드님이 뒤로 엄마 나 잘 때마다 아빠 뽀뽀하는 거 그만두라 그래. 이렇게. 왜냐면 네, 알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모를 수가 없네.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 밤에 아빠가 잘 때 네. 몰래 와서 하고 가는 것 같다 얘기를 한번 하길래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빠 와서 엄마 안 하면 안 돼? 사실 싫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건 참아야 된다고. 엄마도 참았어. 엄마가 참아서 네가 세상에 나온 거야. 엄마가 안 참았으면 너 세상에 없어. 엄마 그날 많이 참았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시는데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자, 보세요.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족인데 왜 가족끼리 스킨십을 하고 부부관계를 해? 에로틱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아우 그건 좀 그래. 그건 연애할 때 그냥 좀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건 누구죠? 내 엄마? 내 아빠가 어떻게 내 어렸을 적에 스킨십을 하시고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원 가족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분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어릴 때 좀 집안이 경제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멀리 가서 돈을 벌러 가셨던 케이스가 이제 저희가 돼서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지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잘 못 봤어요. 아버지가 명절 때만 오시거든요. 명절 때만 오셔서 이렇게 이제 좋은 기억들이 그렇게는 남아는 있었어요. 뭐 같이 목욕탕을 간다든가 같이 축구를 한다든가 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들한테 질척거림이 좀 생긴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걸 정말 질척거림이라고 우리가 그냥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거지 사실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노력이죠. 근데 우리 아버님한테는 되게 좋은 두 가지가 이렇게 연합이 된 것 같아요. 하나는 따뜻한 가정에 대한 결핍. 함께 하지 못한 그 시간 우리 집엔 엄마만 있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근데 또 어느 날 1년에 아버지가 한두 번 왔을 땐 아버지가 정말 이상적으로 나랑 축구도 하고 목욕탕도 가고 그러니까 이 결핍과 이 좋은 이상적 사랑이 엄청나게 융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우리 아내에게 해야지. 근데 제가 보기에 심각한 게 뭐냐면 아빠 기다릴 때가 아니고요. 아빠 가는 순간이거든요. 그 아버지랑 헤어지던 순간이 아마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 기억 있으세요? 저는 그냥 아버지의 뒷모습만 봤던 거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이 되면 웬만하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버지 또 올게, 뭐 잘 있어라이, 뭐 엄마 잘 도와주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렇게 가면서 아마 아버지도 우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아버지가 돼 보면 그때 아버지의 감정들을 조금씩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사는 게 녹록치 않네. 이제 그러면 희한하게 자기 어렸을 적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기보다 내랑 나이가 비슷한 그 남자가 나보다 형편과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그 남자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하고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 왜 그랬냐면 자꾸 저한테 문제가 생겨요. 나는 과거로부터 수십 년을 떠나왔는데 그래서 느낌상 알았어요. 이건 나와 지금 내 시대를 사는 이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와 그리고 나와 어렸을 적 내 아이와의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아이와의 이 숙제다. 이게 안 되면 현실 세계에서는 패턴만 달라지지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자꾸 이 그리움이 이 허함이 자꾸 블랙홀이 되어서 무언가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어둠으로. 근데 그게 나이 먹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나이 먹었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전에는 자식이 없으니까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까운 관계가 생기니까 자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꼭 대면을 해야 되겠다. 이 숙제를.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그 시도를 했던 거였거든요. 남편분도 이제 문제의 시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분이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고 아이가 스킨십을 많이 해줘도
어느 정도는 전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지금 진짜 아버님이 안아줘야 될 사람은 아내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그때에 어렸어서 아빠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내 어린아이, 그 아이는 선생님만 볼 수 있거든요. 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리고 이 숙제를 완성해라가 아니라 전 대면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기회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살아계세요? 예, 살아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원래 92이십니다. 92. 아.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연세가 점점점 들어가시는데 아버지의 그 봐봐요. 지금 아내분이 스킨십 했어요. 지금 아내분이 스킨십 했어요. 나 너무 놀랬어. 지금 아버지 때문에 우는 게 놀란 게 아니라 아내분이 그럼 방법을 찾았네요. 계속 울자. 계속 웁시다. 계속 울어라. 계속 울먹거리는 거야. 울어라. 그리하면 스킨십이 올 것이다. 문을 열자마자 울먹거려. 여보 나왔어. 여보 나왔어. 결혼 18년 차 부부입니다. 이제는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만큼 서로에게 무심해질 때도 됐는데 남편은요 아직도 어딜 가든 저와 함께하려 하고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스킨십을 해댑니다. 스킨십을 해댑니다. 그런데 또 이게 문제야? 문제는요, 제가 뭐 숨을 쉬어도 다 문제야 오늘. 문제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많아. 제가요 권태기가 찾아왔는지 이런 남편이 가끔은 부담스럽고 귀찮습니다. 남편이 귀찮아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디 오셨는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하면 우리 남편분 아주 스킨십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스킨십 좋아하게 생긴 건 어떤 거예요? 안경으로 단단히 봉인해 놓고 계시네. 남편분이 애정 표현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설거지를 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엉덩이나 이렇게 신체를 그냥 이렇게 쓱 훑고 지나가고 네, 운전하면서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조심해 이러면서 조심했는데 위치가 조금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위치가 약간 좀 네 그렇게 이거는 기본이고 처가를 자주 가는 편인데 장인 장모님이나 뭐 저희 이모 이렇게 계시면 내 옆에 한 번만 와줘 여기 한 번만 누워줘 이렇게 한 번만 안아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 좀 사랑해 달라고 그러면서 힘들어지죠. 저는 되게 자랑인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게 근데 귀찮다고 느끼신 게 언제부터인지. 최근에 많이 좀 심해졌는데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저는 이제 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차 수리나 뭐 이제 워셔액을 넣는다던가 마트 가는데도 같이 가자 그러고 전에도 계속 18년 동안 그러셨어요? 아니면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이야, 저 남편분은 저는 진짜 멋있다. 저도 제 시간을 갖고 싶고 멋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심해서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남편분하고 야. 동석이가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동이야. 동지. 인사했어. 이렇게 인사했어. 혹시 외국 생활을 조금 아니요. 교포 아니에요? 교포? 토종입니다. 아니, 지금 목소리로 들어보니까 나주 쪽에서 오래 계셨던 것 같습니다. 더 밑에 더 밑에 어디입니까? 전라도 왕도가 완도. 완도. 솔직히 좀 자녀들한테는 미안한데 자녀들보다 이 사람이 저한테는 1번이기 때문에 그 스킨십 저는 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사람은 그게 너무 과하다. 예, 야 부모님들 앞에서는 그러지 마라. 근데 저는 솔직히 부모님들 앞에서도 저희 부모님들이니까 그냥 당당하게 편하게. 그러니까 부모님들 앞에서. 근데 자꾸 손을 이렇게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지금. 손이 자유자재시네 손이. 죄송합니다. 이게 스킨십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애정이나 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긴장감이 너무 많아. 네. 아니면 내가 결핍이 너무 많아.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는 표현하지 못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 때에서 어떤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애정을 많이 못 받고 내가 일찍 독립을 했거나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됐거나 이런 상황에 그게 한두 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가득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혼했어. 아내를 만났고 아내에 대한 애정과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호르몬 치료가 시급하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분이 이렇게 설거지할 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길거리 계단 지나가면서 그 쇠봉 그렇다면 그건 개그인데 아내분이 이게 진심으로 조금 살짝 불편하다면 남편분이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랑은 열정보다는 예의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는 정말 애정해서 사랑해서 했는데 아내가 나는 조금 이렇게 좀 이 선을 지켜줄 수 있어? 나도 당신하고 그런 게 좋은데. 그렇다면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도 일단은 정말 이런 사연은 강연 20년 만에 처음이네요. 오늘 약간 10만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남편분도 아내분도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결혼 이후로 함께 다닐 때 저랑 손을 잡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싫은 걸까요? 네. 이유를 알고 싶어요, 진심으로. 야, 이건 진짜 저도 알고 싶네요. 왜 그런지. 혹시 오늘 손을 좀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숨어 계셨다. 어디요? 어머. 안에 숨어 계시네, 진짜. 예.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결혼한 지 한 14년 차. 14년 차. 왜 이해된다는 표정으로. 14년 차면 뭐. 결혼하기 전에는 네. 약간 제가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네, 제가 잡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뭐 아이가 이제 바로 생기면서 이제 아이가 가운데가 있으면서 이렇게 손을 잡거나 그렇게만 잡고 거의 여태까지 한 번도 손을 잡은 적이 지금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분이 아직도 그래도 14년인데 사실 저는 7년 차인데 지금 문득 생각이 든 게 남편 손을 잡을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뭐 케어하고 아이 손잡고 해서. 근데 1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막 남편의 손을 잡고 싶고 진심으로 알고 싶고 이거는 아직도 우리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 헛웃음 뭐예요? 지금 헛웃음 뭐예요? 네.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잡고 싶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근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조언을 듣는데 결혼하면 꼭 손 잡고 다녀야 된다. 왜요? 그거 우리 당연히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안 잡잖아?
내가 지금 결혼 30년 차인데 지금까지 못 잡아.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어색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럽고 해가지고 초반에 못했는데 나중에 남자가 이거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마이크 한번 잡아주세요, 남편분. 네. 애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연애할 때도 저도 같이 좋아했는데 그런 표현이 좀 서투르고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선 안 내밀더라고요. 남편 입장이 또 다르네. 오.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전까지 아내분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결혼하고 나서 본인이 좀 해도 되잖아요. 제가 노력을 안 한 거는 잘못인데 좀 끝까지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은 내가 너무 내성적이니까 같이 좀. 내가 너무 내성적이니까 같이 좀만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도 막 내심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가 잡아주길? 잡아주길? 기다리진 않아. 기다렸었는데. 기다렸었는데 지금 좀 무뎌졌어요.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난 게 아닌가. 남편분이 뭐 아내의 손을 안 잡으시는 건 아마 저는 도덕적 개념이 아닐까. 도덕적 개념. 웬만한 얘기엔 다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연애할 때 결혼 초반에 우리가 뭐 스킨십도 하고 뭐 손도 잡고 뭐, 근데 한국 남자들 뭐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남자들이 스킨십, 부부관계는 되게 가정이라는 거 안에서 조금 뭔가 어색함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40, 50, 60대 남자들이 과연 아내와의 그 스킨십을 아버지로부터 본 사람이 몇이 있을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뽀뽀하고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아들이 만약에 저러신다면 이제 아들은 사실은 종교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내를 연애할 때 흥분했기 때문에 보통 뭐 결혼하지 뭐 같이 기도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르몬이 나와서 막 이렇게 뭐 만지고 싶고 막 손잡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흥분은 사실 계속되진 않잖아요. 결혼했는데 17년인데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징그럽다. 그 변태 같아. 그게 이제 딱 흥분하고 이제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스킨십은 언어거든요. 언어이거나 일상의 문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언어로 경험한 게 아니라 연애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대상이니까 자기의 가장 밑바닥에 편한 언어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스킨십도 일종의 언어잖아요. 자기는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 언어를. 인간이 스킨십이 있다는 게 손도 잡고 뭐 스킨십도 하고 그래야지 뭐 서로 어떤 주제로 얘기할 때도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어도 뭐 그때 자기가 뭐 섭섭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스킨십 안 하면 섭섭했다고, 오토바이 탈 때 뒤질 뻔했다고. 근데 그거를 과연 그럼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받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전에 뭐 스킨십, 뭐 부부관계 이런 거 다 시시하고 막 크면 다 알아. 각방 써도 애는 다 생겨. 이런 세상에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러면 남자 이거 여자 손 잡고 막 손 추워 그냥 이런 거를 받는 세상에서 이 남자들이 자라버린 거죠. 우리는 각자 그냥 아버지, 어머니, 남자, 여자, 어른, 애 이런 역할론으로 인간을 너무 많이 규명하다 보니까 뭐만 좀 하면 남자가 고추 떨어져 있어. 또 여자는 또 여자라고 그러고 또 남자는 또 남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색깔, 자기 이름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자기 색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흑백인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가면 좋겠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방식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사람들 마음이 자기의 고유한 컬러들을 찾았으면 좋겠네요.